70살에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이들, 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졌어요. 74살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불행해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몸은 아프고 친구는 떠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할머니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미소는 환했습니다. 옆에 앉은 78살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왜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할까요? 오늘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습관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습관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산의 한 경로당입니다. 오전 10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평균 연령 70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밝은 얼굴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순자 씨, 72입니다. 이순자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산책을 나갑니다. 30분 정도 동네를 걷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면 하루가 달라져요. 몸도 깨어나고 마음도 가벼워지죠.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아침 루틴입니다.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규칙적인 생활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잠드는 시간이 일정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반대의 경우로 봤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살 김영수 씨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늦게까지 자고 아무 때나 먹고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매일이 무의미해요.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씨의 목소리에는 공허함이 묻어났습니다. 규칙이 없으니 삶도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아침 산책 후에는 아침 식사를 합니다. 항상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으로 갑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활동을 합니다.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잡니다. 정확히 30분입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못 자요. 30분만 자면 딱 좋아요. 오후에는 취미 활동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화초를 가꿉니다. 저녁은 6시에 먹고 11시에 잡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지루하지 않냐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규칙이 있으니 편하네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순자 씨의 말은 심오했습니다. 자유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구조 안에서 오히려 평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관계 유지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정호 씨, 76입니다. 그에게는 40년 지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정해진 요일, 정해진 장소입니다.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예요. 박정호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곁을 지켜줬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특히 나이 들면 더 그래요.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정호 씨는 먼저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친구의 생일을 챙기고 아플 때 찾아갑니다. 작은 것이라도 선물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행복해요. 내가 베풀면 돌아와요. 그게 관계의 비밀이에요. 반대로 외로운 노년을 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인천에 사는 78살 최명자 씨입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친구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다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명자 씨는 항상 불평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곁에 사람이 모여요. 부정적인 사람은 혼자 남죠. 한 노년 심리 전문가의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밝았습니다. 웃음이 많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광주의 한 문화센터입니다. 수채화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 75살 할머니가 있습니다. 강미숙 씨입니다. 작년에 그림을 처음 시작했어요. 평생 못 그릴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강미숙 씨는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듣습니다. 숙제도 성실히 합니다. 젊은 수강생들보다 더 열심입니다. 배우면 뇌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익히면서 성취감도 느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새로운 학습은 치매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뇌를 자극하고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강미숙 씨는 작년에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버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유튜브도 보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지금은 제법 잘 써요. 지금은 카카오톡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인터넷 검색도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늦은 거죠. 반면 배움을 멈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대전에 사는 78살 이철수 씨입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요? 그냥 쉬고 싶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무료함이 느껴졌습니다. 매일이 똑같고 자극이 없었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게 없어요. 배움을 멈추니 삶도 정체된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감사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울산에 사는 74살 정숙자 씨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친구가 전화해줘서 감사하다, 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써요. 사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쓰다 보면 하루가 달라 보인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이었죠.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숙자 씨는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픈 데가 있지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돈은 많지 않지만 굶지 않아서 감사하다. 자식들이 자주 못 와도 건강하게 살아서 감사하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불평하면 불행해지고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복의 열쇠입니다. 5째 습관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예외 없이 운동을 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8살 김동수 씨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수영을 합니다. 70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배우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이제는 하루도 안 빠지고 가요. 수영 후에는 몸이 가볍습니다. 식욕도 생기고 잠도 잘 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하면 엔돌핀이 나온다잖아요. 진짜 그래요. 운동 후에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김동수 씨는 건강검진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좋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건강하니까 행복해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산책도 좋고 체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사는 76살 박순옥 씨는 매일 집 근처 산을 오릅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힘들지만 상쾌합니다. 산에 오르면 세상 격전이 다 사라져요. 자연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운동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건강하게 합니다. 우울증도 예방합니다. 6째 습관은 목적 의식입니다. 행복한 노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5살 한경수 씨입니다. 그는 매주 지역 아동센터에 봉사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기다려요.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저를 살게 해요. 한경수 씨는 목소리가 좋습니다. 감정을 잘 실어서 읽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나이 들면 쓸모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목적이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뻐요.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충북에 사는 78살 송미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동네 독거노인들을 돌봅니다. 일주일에 3번 방문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일곱째 습관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과거를 놓아줄 줄 알았습니다. 전북에 사는 76살 최영호 씨입니다. 그에게는 힘든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힘들어했습니다. 몇 년간 후회와 원망 속에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매일 그 생각만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를 놓아줬어요. 용서했어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 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